천한 종년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저 고생을 사서 하나? 어린 왕세자가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천리박구의 딴 섬으로 유배 가던 날, 목숨이 아까워 모두가 달아날 때였죠. 갓난쟁이 적부터 세자를 기른 24살 여종만 홀로 그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모실 테니 아무 염려 마세요. 이 험한 길 끝에 정말 살 곳이 있긴 한 것이냐? 세자가 절망에 잠긴 그때 마침내 유배지에 다다른 여종이 별안간 환하게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그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동궁전의 육중한 나무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서슬퍼런 기세를 뿜어내는 금군들이 흙 묻은 군화 발로 전각 안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들이닥치더니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던 8살 세자 헌의 얇은 비단 옷깃을 거칠게 낚아채어 대돌 밖으로 질질 끌어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놓아라.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란 헌이 작은 두 발을 구르며 발버둥을 치다가 대돌 아래로 쿵 소리를 내며 엎어지자 곁을 지키던 궁인들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보모상궁 다면이 재빠르게 몸을 날려 번뜩이는 금군들의 앞을 제9분 등으로 막아내었고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어린 헌의 작은 몸뚱이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지요. 어딜 감히 앞을 막아서느냐. 금군 대장이 거친 손길로 다면의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더니 누런 종이로 된 폐위 교지를 그녀의 얼굴 앞 흙바닥에 모욕적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며칠째 지독한 열병을 알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헌을 내려다보던 다면은 입술을 꽉 악물더니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무명천을 주어와 헌의 마른 몸을 제 등에 단단히 포대기 삼아 동여매어 업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유품인 오동나무 결구목을 꺼내어 의식을 잃어가는 헌의 작은 손 안에 꽉 쥐어주며 제 핏기 가신 손으로 그 위를 한 번 더 굳게 감싸 쥐었지요. 그때 호송관 구자겸이 갑옷 부딪히는 쇳소리를 내며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억센 손길로 다면과 헌의 간에 달한 손목을 한데 모아 굵은 포승줄로 칭칭 감아 채워버렸습니다. 거친 삼배줄이 연약한 살갗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자 헌이 고통에 겨운 신음을 앓듯이 흘렸고 다면은 행여나 금군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재빨리 흙투성이가 된 제 손으로 헌의 입을 꽉 막아 소리를 죽여버렸지요. 굵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골문 밖으로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험난한 길 위에서도 다면은 절망하여 고개를 숙이는 대신 충혈된 눈으로 궐의 붉은 담장을 유심히 살피며 머릿속으로 훗날을 도모할 지형을 필사적으로 되짚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한양도성을 벗어나야 하니 서둘러라. 구자겸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벼락같이 소리치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군화 끄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엉키며 주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도 다면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구자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머나먼 강원도 영월의 유배지까지 이 아이의 목숨만은 제발 살려가게 해달라며 턱을 치켜들고 당돌하게 요구했지요. 하지만 구자겸은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코웃음을 치더니 다면의 거적 같은 옷깃을 잡아채어 짐짝을 다루듯 흙바닥 위로 거칠게 끌고 가 자신의 말 안장 뒤에 길게 늘어진 굵은 밧줄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이윽고 구자겸이 말에 훌쩍 올라타 자비 없이 채찍을 휘둘렀고 말이 매섭게 앞으로 튀어나가자 그 억센 반동에 이끌려 등에 아이를 업은 다면의 몸이 거친 흙바닥을 향해 퍽 소리를 내며 확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흘바닥에 얼굴이 처박히기 직전 다면은 짐승처럼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튕겨 오르듯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말이 푸르르 콧김을 뿜어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속도를 높이자 손목에 감긴 밧줄에 질질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면은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토해내며 도성박 클길을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집신 바닥이 돌부리에 채어 발톱이 깨지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다면의 등에 업힌 8살 헌은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오동나무 결구목을 꼭 쥐고 꼬물꼬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인적이 뚝 끊긴 으슥한 숲길에 진입하여 스산한 바람 소리만 맴돌 무렵 뒤따르던 호송군 중 하나가 누런 이를 훤히 드러내며 비아냥거리더니 어린 헌을 향해 획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반역자의 핏줄이 아주 상전 납시였네. 휙 하고 허공을 가르며 날아든 날카로운 돌멩이가 헌의 여린 이마를 툭 스치고 지나갔고 연약한 피부 위로 붉은 자국이 길게 부어올랐지요. 그 꼴을 본다면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턱이 파르르 떨리더니 피가 통하지 않아 새파랗게 질린 손목으로 굵은 밧줄을 뒤로 확 잡아당겨 달리던 말을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말이 희흰 기괴한 울음을 터뜨리며 앞발을 번쩍 치켜들자 다면은 매서운 눈빛으로 바닥에 진흙을 한 움큼 집어 돌을 던진 호송군의 안면을 향해 펑 냅다 던졌지요. 얼굴에 흙을 뒤집어 쓴 채 퇴퇴침을 뱉던 호송군이 캑캑거리더니 험악한 기세로 다면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서며 위협했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미쳤느냐. 그 찰나의 순간 구자겸이 말해서 몸을 날려 덥석 호송군의 팔뚝을 무자비하게 꺾어 붙잡았고 그의 위세에 눌린 군졸이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자겸은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험악하게 굴던 군졸을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유배지 도착 전까지는 저 죄인도 전하의 소유건을 위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느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칠흑같이 어둑해진 산길에 접어들자 뼛속까지 시린 산바람이 나무잎을 부딪히며 쌩쌩 불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다면은 고개를 번쩍 들어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빛나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유심히 살피더니 다급히 북쪽 능선을 가리키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당장 북쪽 길로 가야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자겸은 계집의 말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비릿한 콧방귀를 흥귀고는 고집스럽게 호송군을 남쪽 계곡 길로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그가 오기를 부려 남쪽 길로 들어선 지 반십경도 지나지 않아 산등성이 너머로 시커먼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들더니 후둑후둑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빗물이 살갗을 매섭게 때리자 다면은 거친 손놀림으로 꽁꽁 묶인 포대기를 재빨리 풀어 헤치고는 제 얇은 저고리를 훌렁 벗어 헌의 작은 머리 위를 겹겹이 감싸 덮어 주었습니다. 쏴 거센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굵어지며 남쪽 계곡물이 순식간에 일행의 발목까지 철렁철렁 차오르자 선두에 섰던 구자겸이 말고삐를 거머쥔 채 크게 당황하며 낮게 신음을 푹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우르릉 쾅쾅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산허리가 무너지더니 거대한 진흙더미가 쏴 쏟아져 내려 순식간에 뒤따르던 호송군 2명을 덮쳐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람들이 시커먼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자 남은 일행은 사색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고 좁은 계곡은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콱콱 거대한 바위들이 끈적이는 진흙과 섞여
무섭게 굴러떨어지는 찰나 다면은 행여나 아이가 다칠세라 혼을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잽싸게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퍽퍽 둔탁한 소리를 내며 등 뒤로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사정없이 스쳐 지나가 살갗이 쓰라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 오직 제 품에 안긴 아이의 가녀린 숨소리만을 살폈지요. 장대비가 눈을 찌르는 와중에도 번뜩이는 눈으로 주변을 살피던 다면은 흙탕물 속에서 앞발을 번쩍 들고 힝익 날뛰며 발버둥 치는 구자겸의 흑마 위로 단숨에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억센 소나기로 말고삐를 거칠게 낚아채고는 무너져 내리는 산등성이 위쪽으로 획 말머리를 틀었지요. 사태를 파악하고 기겁한 구자겸이 다면을 끌어내리려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빗물에 흠뻑 젖어 미끄러진 손이 허공을 헛가르며 그대로 질퍽한 진흙탕 속에 쿵 처박혀 볼품없이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말의 발굽마저 푹푹 빠지는 가파른 비탈길에 다다르자 다면은 지체 없이 말등에서 훌쩍 뛰어내렸고 헌을 가슴팍에 빈틈없이 밀착시킨 채 질척이는 흙바닥을 짐승처럼 네 발로 기다시피 기어올랐습니다. 손톱이 뭉개지도록 억세게 바위를 움켜쥐며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머릿속에 그려둔 지형을 더듬어 기어코 북쪽 바위벽 틈새에 묘하게 숨겨진 좁은 동굴 입구를 찾아내고야 말았지요.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피해 어두운 동굴 안으로 몸을 피한 다면은 빗물이 닿지 않은 속적삼 소매를 찌익 소리가 나게 찢어내어 마른 불쏘시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품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던 부싯돌을 꺼내어 탁탁 불꽃이 튀도록 거칠게 부딪혔고 기어이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씨를 살려내어 덜덜 떨리는 아이의 몸을 녹였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른거리는 따스한 불빛을 발견한 구자겸과 살아남은 호송군들이 온몸에 시커먼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헐떡이며 동굴 안으로 허겁지겁 기어들어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꼬리말이 아닌 구자겸은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도록 으득으득 이를 갈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질척이는 집신 끌리는 소리를 내며 쿵쾅쿵쾅 다가와 제 허락도 없이 움직인 다면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매섭게 다그쳤지요. 내 인연 감히 관군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을 치려 하다니 제정신이냐. 그의 벼락같이 떨어지는 호통에도 다면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아이를 안은 팔에 시퍼런 핏대가 서도록 단단히 힘을 주었을 뿐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냉랭하게 맞섰습니다. 아까 별의 위치를 읽어 이쪽에 몸을 누일 동굴이 있음을 알았기에 살고자 길을 연 것뿐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기계에 넋이 빠진 호송군들은 끔찍한 폭우를 피하게 해준 계집의 기지에 입을 떡 벌리며 내심 감탄하다가도 콧김을 뿜어내는 구자겸의 매서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요. 구자겸은 도끼가 바짝 올라 서슬이 퍼런 다면에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참이나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결국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말아 쥔 채 억눌린 짐승 같은 신음을 삼키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물러섰습니다. 구자겸의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녹아들자마자 다면은 재빨리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곁으로 다가가 헌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붉은 불길이 아이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 위로 어른거리자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고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무명옷을 서둘러 벗겨내며 툭툭 바닥으로 내던졌지요. 사르르는 찬 기운이 스며들까 두려웠던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얇은 속적삼을 풀어 아이의 작은 몸뚱이를
빈틈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얇은 속적삼 하나로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헌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위아래 턱이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서늘한 동굴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아이가 끙거리는 앓는 소리를 내뱉으며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자 온몸에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갔지만 그 와중에도 조그만 소나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꽉 쥐고 있었지요. 그러나 불덩이처럼 치솟는 열기 탓에 손가락에 쥐고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려버렸고 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오동나무 결구목이 돌바닥 위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간 결구목을 주워든 다면은 소매자락으로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헌에 두 손을 모아 쥐어주며 자신의 따스한 손바닥으로 그 위를 단단히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불안감에 짓눌려 가쁜 숨을 헐떡거리자 다면은 아이의 귓가로 다가앉아 나무 조각에 깊게 파인 홈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도련님, 이 모서리를 저쪽 둥근 홈에 살짝 밀어 넣으시면 꼭 들어맞습니다요. 그녀의 차분하고도 다정한 목소리는 거칠게 몰아치는 바깥의 비바람 소리마저 잦아들게 할 만큼 포근하게 아이의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다면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끄는 대로 헌에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결구목의 거친 표면을 조심스레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모서리를 홈통 안으로 밀어넣으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나무 조각이 어긋남 없이 맞물리며 경쾌하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헌에 잔뜩 찡그려 있던 미간이 미세하게 풀어지며 갈라진 입술 틈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지요.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되찾으며 다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거친 숨을 고르며 겨우 안정을 되찾고 눈을 끔벅거리자 다면은 헌의 굽은 등을 일정한 박자로 토닥토닥 두드리며 입가에 맴돌던 옛 자장가 한 자락을 조용히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너머 지은 집엔 별빛만이 가득하고 바람결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네. 애절하면서도 구슬픈 곡조가 동굴 안을 유유히 흘러가자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탁탁 튀어오르는 불티 소리와 어우러져 꿈결처럼 아득한 정취를 자아내었고 다면의 손바닥이 아이의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스르륵거리는 옷긴 마찰음이 서늘한 돌벽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지요. 그 시각 동굴 반대편 어두컴컴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구자겸은 축축하게 젖은 벽면의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고르던 중 귓가로 스며드는 낯익은 자장가 가락에 번쩍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던 그의 두 눈은 모닥불의 붉은 빛에 물든 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다면과 헌의 가여운 모습을 묵묵히 좁고 있었지요. 언제나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거친 손등의 핏대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바짝 날이 서 있던 굳은 턱선마저 묘한 감정에 휩싸인 듯 천천히 풀어지며 굳게 닫힌 그의 흉중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고요한 정막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 호송군 무리 중 탐욕스러운 뱀의 눈빛을 번뜩이던 사내 하나가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다면의 등 뒤로 슬그머니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비열한 사내는 다면이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낡은 배 보따리 속으로 큼지막한 손을 쏙 밀어넣고는 무언가를 찾으려 부스럭거리며 안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집신이 흙바닥에 끌리는 찌익 소리와 함께 구자겸이 바닥을 박차고 맹수처럼 튀어올랐고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다가가 사내의 뒤통수를 향해 거친 소나귀를 뻗어 상투채를 단숨에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 감히 어디다 함부로 도적질을 하려 드느냐.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쩌렁쩌렁한 호통이 터져 나오자 기겁한 호송군은 목이 졸려 캑캑거리며 사방으로 허우적거렸지만 구자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의 옷깃을 틀어쥔 채 억센 힘으로 동굴 입구 쪽을 향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흙바닥에 사내의 등어리가 긁히며 쓱쓱 거친 마찰음이 동굴 벽을 때렸고 바깥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시퍼렇게 번쩍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구자겸은 차가운 빗물이 사정없이 들이치는 허공을 향해 당장이라도 사내를 내던질 듯 위협하며 무섭게 이를 갈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쏜살같이 달려온 다면이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벌리고 구자겸의 앞을 턱 가로막아서며 그가 뿜어내는 흉흉한 기세를 가녀린 온몸으로 오롯이 받아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구자겸이 예상치 못한 여인의 행동에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다면은 바닥에 뒹구는 보찜 속을 뒤져 마른 쑥과 칡뿌리가 단단히 엉켜있는 약초 뭉치를 재빨리 끄집어내었지요. 그녀는 바닥에 엎어진 채 가쁜 숨을 헐떡이는 호송군의 곁에 쪼그려 앉은 뒤 사내가 험한 산길을 오르다 시퍼렇게 멍이 든 발목 위에 약초를 거칠게 지시겨 펴 발라주기 시작했는데 그 투박하면서도 다급한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적질을 하다 들켰으니 흠씬 두들겨 맞을 줄만 알았던 자신을 도리어 챙겨주며 상처를 돌보아주자 뒤로 나자빠져 있던 호송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장승처럼 뻣뻣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알싸하면서도 짙은 약초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가운데 사내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욱신거리는 발목을 절뚝이며 어둠 속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지요. 그렇게 일촉즉발의 소동이 가라앉고 다면이 치마폭에 손끝에 묻은 푸른 즙을 닦아내려던 찰나 동굴 안쪽에서 상처 입은 짐승이 헐떡이는 듯한 위태롭고도 거친 숨소리가 날카롭게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불길한 소리에 다면은 등줄기를 타고 쭉 흘러내리는 섬뜩한 한기를 느끼며 파르르 떨리는 고개를 모닥불 쪽으로 획 돌렸습니다. 고개를 획 돌리자마자 보인 것은 온몸을 활처럼 휘며 발작하는 훤의 위태로운 자태였는데 아이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바닥의 흙먼지가 훤의 거친 몸짓에 풀풀 날렸으며 목에서는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나와 눅눅한 공기를 찢었지요. 다면은 비명조차 억누른 채 훤의 곁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저고리 소매를 뜯어내듯 끌어당겨 아이의 입가에 맺힌 허연 거품을 허겁지겁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훤히 제 혀를 깨물어 다칠세라 턱을 바들바들 떨며 이를 꽉 악물자 다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조심스레 아이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밀어넣어 혀를 다치지 않도록 막아섰습니다. 팔뚝을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찔렀지만 다면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제 무릎 위에 단단히 눕힌 채 고정했지요. 그때 뒤늦게 다가온 구자겸이 훤의 일그러진 얼굴을 살피더니 푹 꺼진 한숨을 내쉬며 다면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내의 거친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눅눅한 동굴 안개보다 더 축 처져 있었지요. 구자겸이 고개를 젓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숨길이 닫히고 있구나. 더는 호송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니
여기서 멈추고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시신을 수습하라 보고해야겠어. 그 말에 다면의 턱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가 짐승처럼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면은 대답 대신 핏발선 눈으로 구자겸의 허리춤을 향해 손을 뻗더니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찰나의 동작으로 작은 단돌을 낚아챘지요. 빈 칼집이 돌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면은 몸을 날려 동굴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쏴 쏟아지고 있었으며 사나운 산바람이 늙은 소나무들을 꺾어버릴 듯 울부짖고 있었지요. 구자겸이 흠칫 놀라 헛바람을 들이켜고는 그녀의 뒤를 쫓아 빗속으로 헐레벌떡 발을 내디뎠으나 다면은 이미 비바람을 뚫고 가파른 비탈길을 짐승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버선발이 푹푹 빠지며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쓸려 쓰라린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 다다른 다면은 거칠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바위 틈새에 위태롭게 뿌리를 내린 붉은 잎의 야생초를 쏘아보듯 찾아냈지요. 그 약초는 빗물에 젖어 기괴한 검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다면은 쥐고 있던 단도를 거칠게 휘둘러 야생초 주변의 단단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칼끝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으며 굵은 빗물이 눈을 사정없이 때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야생초의 뿌리를 겨우 움켜쥐고 쑥 당기는 순간 우르르 소리와 함께 다면의 발밑에 있던 진흙더미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훅 미끄러지려던 찰나 허공을 짐승처럼 가른 구자겸의 억센 손이 다면에 가는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젖은 살같이 둔탁하게 맞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요. 구자겸은 턱뼈가 붉어지도록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어 다면을 평평한 바위 위로 거칠게 끌어올린 뒤 그녀의 양 어깨를 와락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이 미련한 여편네야 제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이 무슨 미친 짓이란 말이냐. 구자겸의 벼락 같은 호통이 빗속을 찢어발겼으나 다면은 온몸이 흠뻑 젖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지늘껌벅이 된 두 손으로 갓 캐는 야생초를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감싸쥐더니 그것을 젖은 저고리 품속 깊이 밀어넣으며 거친 숨을 헐떡였지요. 비틀거리며 동굴로 돌아온다면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 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매끄러운 맷돌을 집어들어 붉은 야생초를 사정없이 짓찍히 시작했는데 캉캉 소리를 내며 돌이 부딪힐 때마다 진한 풀향기와 알싸한 냄새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면은 형체 없이 지식여진 약초 더미를 두 손바닥에 올리고 전 먹던 힘까지 다해 꽉 쥐어짜내어 뚝뚝 흘러나오는 진득하고 검붉은 즈백을 훤에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훤의 얇은 모굴대가 작게 꿈틀거리며 즙을 삼켜낼 때마다 다면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간절한 빛이 일렁였지요. 빗소리만이 동굴을 무겁게 짓누르며 억겁 같은 정적이 흐르던 그때 훤의 가슴을 쥐어짜듯 쌕쌕거리던 위태로운 숨소리가 마법처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처럼 펄펄 끓던 아이의 창백한 이마에서 끈적한 식은땀이 흐르며 끔찍했던 열기가 눈에 띄게 식어가자 다면은 그제야 팽팽했던 줄이 끊어진 듯 진흙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헐떡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동굴 밖의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지고 산등성이 너머로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조심스레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죽은 듯 미동조차 없던 훤히 후유하고 길게 더운 숨을 내뱉더니 마침내 악몽에서 깬 듯 평온해진 얼굴로 천천히 닫힌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요. 몽롱하여 초점이 흐릿하던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제 곁을 밤새 지키던 다면의 상처투성이 얼굴에 고정되었고 훤은 가느다랗게 떨리는 작은 손을 뻗어 다면에 흙 묻은 젖은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젖은 옷자락의 묵직한 촉감 위로 다면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게 오르내리던 아이의 흉곽이 마침내 고른 숨결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길게 안도의 입김을 토해내며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늘어뜨렸지요. 어느덧 동굴 입구로 사납게 들이치던 빗방울 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해가 희붐하게 밝아오자 다면은 일행 중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진흙탕이 된 산길 주변을 서성거리며 아이를 눕혀 이동할 들것을 만들기 위해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지요.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훔쳐내며 칠덩굴로 잔 가지들을 엮고 있던 그때 저벅저벅 젖은 흘바닥을 밟는 발소리와 함께 구자겸이 말없이 다가오더니 굵직한 참나무 가지를 억센 손으로 우지끈 부러뜨려 다면의 발치 앞에 굴려 놓아주었지요. 그의 도움으로 뼈대가 잡힌 들것이 금세 완성되었고 다면이 마른 풀을 주워다 푹신하게 깔아 훤을 뉘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짐을 챙겨 나온 호송군들은 붉은 진흙이 묻은 조잡한 들것과 그 위에 누운 훤을 흘겨보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빳빳한 군복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었는지 병졸들은 눈치만 살피며 들것에 훤을 싣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헛기침을 해대자 꼴을 지켜보던 구자겸이 혀를 차며 다가가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으로 들것의 앞쪽 손잡이를 움켜쥐고는 묵직한 들것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들것이 공중으로 들려지고 서슬퍼런 눈빛과 마주치자 흠칫 놀란 병졸들은 허둥지둥 다가와 마지못해 뒤쪽 손잡이를 나누어 매면서도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지요. 이 험악한 산길에 다 죽어가는 짐덩이까지 짊어지고 가려니 내 뼈골이 다 빠져나가겠네. 신경질적인 불평을 귓등으로 흘려보낸 채 다면은 묵묵히 앞장서서 조심스러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험준한 산길은 미끄러운 황토 반죽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녀는 고목나무 둥치마다 도단한 지푸른 이끼의 방향을 살피고 젖은 낙엽을 들춰보며 가장 안전한 하산길을 찾아내 일행을 이끌었지요. 들것이 기우뚱거릴 때마다 젖은 나뭇가지가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으나 앞에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는 구자겸의 굳건한 어깨 덕분에 훤은 들것 위에서 평온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내 아이는 품속에서 꺼낸 오동나무 결구목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꼼지락거리더니 어긋나 있던 두 번째 조각의 미세한 홈을 단번에 찾아내 달칵 소리가 나도록 정확하게 끼워 맞추며 하산길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비탈길을 반 십경쯤 내려오던 중 푹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산통을 깨며 일행의 발걸음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깊게 패어있던 수렁에 들것에 바퀴 역할을 대신하여 덧대어 두었던 나무 둥치가 깊숙이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뒤에서 손잡이를 쥐고 걷던 병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탁 놓아버렸고 그 바람에 들것이 곤두박질치며 그 위에 누워있던 훤의 몸뚱이가 끈적한 진흙탕을 향해 굴러떨어질 아찔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날쌘 동작으로 몸을 틀어 광경을 목격한 다면이 망설임 없이 제 몸을 허공으로 내던졌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수렁의 진흙 위로 자신의 맨몸을 넙죽 깔고 누워버렸습니다. 헌의 작은 몸뚱이가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히기 직전 다면의 푹신한 등판 위로 퍽 소리와 함께 떨어지며 가까스로 추락을 면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밑에 깔린 다면은 늑골을 강타하는 묵직한 충격에 억눌린 신음을 삼키며 거친 숨을 헐떡여야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의 호송군들이 얼어붙어 있는 사이 구자겸이 들것의 앞부분을 내팽개치고는 주저없이 수렁 속으로 성큼성큼 뛰어들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져들어가는 질척한 늪이었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탕에 엎어져 숨을 몰아쉬는 다면과 그 위에서 포개어진 헌의 허리춤을 양팔로 단단히 감싸 쥐었지요. 이내 굵은 핏대가 붉어진 팔뚝에 기합을 불어넣더니 젖은 흙의 저항을 이겨내고 두 사람의 몸을 동시에 번쩍 들어 올려 마른 무트로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다면이 가슴팍을 부여잡고 쿨럭거리며 흙탕물을 뱉어내자 온통 진흙투성이가 된 구자겸이 허리춤에서 가죽 수통을 끄르더니 다면의 무릎 위로 툭 건네주었지요. 상처나 씻어내거라. 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는 거친 숨결이 섞여 있었지만 수통을 건네는 손길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다면은 옷소매로 이마에 튄 진흙을 닦아내고는 가늘게 떨리는 양손으로 수통의 마개를 열었지요. 갈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입술을 축이기 위해 물을 마시려던 찰나 수통이 그녀의 소나귀를 벗어나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맑은 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린 다면이 굴럭거리며 다급히 뻗은 손가락 끝은 일행이 나아가야 할 전방에 안개처럼 우거진 짙은 숲의 어귀를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향한 짙은 녹음 사이로 짐승 가죽을 덧댄 누더기 옷을 걸친 산적 무리가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튀어나왔습니다. 선두에는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의 흉터가 깊게 팬 산적 두목이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서 있었는데 그의 매서운 시선이 단박에 호송군의 진말 곁에 선 구자겸에게 꽂혔지요. 저놈의 말과 식량 자루를 모조리 빼앗아라. 산적 두목은 쩍쩍 갈라진 쇳소리로 고함을 치더니 육중한 몸집으로 진흙 바닥을 쿵쿵 울리며 구자겸의 말을 빼앗기 위해 짐승처럼 돌진했습니다. 산적 두목이 구자겸의 목덜미를 향해 거세게 팔을 뻗어오자 그는 두 발로 젖은 진흙 바닥을 굳게 딛고는 잽싸게 몸을 틀었지요. 위협적인 손길이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 구자겸은 굵은 핏대가 선 두 손으로 두목의 두꺼운 팔목을 단숨에 낚아채더니 그 반동을 이용해 거세게 밀쳐 바닥으로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두목의 몸뚱이가 진흙탕 속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면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들것 위에 누워있던 8살 배기 헌을 번쩍 안아들고는 거친 숨을 삼키며 근처의 우거진 가시덤불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마른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가시가 무명 치마폭을 북북 찢어놓고 하얀 살결의 붉은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는 헌의 작은 입을 두 손으로 단단히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찢어진 다면의 치맛자락 한 조각이 삐죽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이는 것을 발견한 산적 하나가 누런 이를 흉하게 드러내며 가시덤불 쪽을 매섭게 노려보고는 험악한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밟는 소리와 척척 지늘게 집신 끄는 소리가 귓가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면은
헌의 작은 몸을 품속 깊숙이 파묻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덜덜 떨던 호송군 중 한 명이 보찜을 바닥에 팽개치고 뒤편 깎아지른 바위 너머로 도망치려다 다른 산적에게 거칠게 떠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진을 바닥에 고꾸라진 호송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웅크리자 그 참혹한 광경을 똑똑히 목도한 구자겸의 눈빛이 야차처럼 매섭게 돌변하더니 꽉 쥔 굵은 주먹에서는 뼈마디가 부딪히는 우두둑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는 땅에 나뒹구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발끝으로 툭 차올려 단숨에 움켜쥐더니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산적들을 향해 거침없이 휘둘렀습니다. 퍽퍽 소리와 함께 산적들의 거구가 허공으로 붕 떴다가 질척한 바닥에 처박히며 처절한 비명을 질러댔고 구자겸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는 마치 칼춤을 추듯 맹렬하게 허공을 갈랐으며 덤벼드는 적들을 추수하듯 모조리 바닥에 쓰러뜨렸지요. 흙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난전 속에서 서슬퍼런 기세를 뿜어내는 구자겸의 무자비한 무예에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산적들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도적대는 바닥에 쓰러져 끙끙대는 자신들의 두목조차 거들떠보지 않은 채 들고 있던 무기를 팽개치고 헐레벌떡 짙은 산속으로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요란했던 숲 어귀가 이내 무거운 정막에 휩싸이고 집신 끄는 발소리마저 아득히 멀어지자 그제야 가시덤불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다면이 흙투성이가 된 헌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북북 찢겨나간 치맛자락을 단단히 동여매고는 신음하며 쓰러진 호송군 곁으로 다가가 진흙이 잔뜩 묻어 엉망이 된 상처 부위를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싸매 주었습니다. 한편 짐승처럼 쌕쌕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던 구자겸은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진말의 안장 위에 매달려 있어야 할 소중한 식량 자루가 흔적도 없이 털려나갔음을 확인했지요. 텅 비어버린 진말의 안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넓은 어깨가 허탈함에 축 늘어졌고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각진 턱 밑으로는 탁한 땀방울과 빗물이 섞여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당장 일행의 입에 풀칠할 한 줌의 곡식조차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던 그때였습니다. 다친 병사의 상처를 다 여맨 다면이 흙 묻은 치마폭을 단단히 걷어쥐고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숲의 안쪽으로 말없이 걸음을 옮겼지요.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숲의 검은 흙을 가냘픈 맨손으로 억척스럽게 파헤치더니 어른 팔뚝만 한 굵직한 칡뿌리 몇 가닥과 먹음직스러운 둥그런 버섯을 한가득 캐어내어 찢어진 치마폭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이내 자리로 돌아온 다면이 그 구황작물들을 구자겸의 발치 앞에 와르르 쏟아 내놓았습니다. 구자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바닥에 널브러진 먹거리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내 털썩 주저앉은 그가 흙이 잔뜩 묻은 칡뿌리 하나를 덥석 집어들더니 질긴 겉껍질을 이빨로 대충 벗겨내고는 짐승처럼 우적우적 씹어 삼키기 시작했지요.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쌉싸름한 흙내와 달짝지근한 즙에게 줄인 허기가 조금 가시자 구자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궐 안에서만 지낸 내인 출신임에도 이토록 거친 산길에서 귀신같이 먹거리를 찾아내는 다면의 비범한 생존 능력에 속으로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던 것입니다.
열심히 씹어 넘기던 칡뿌리의 단물을 꿀꺽 삼키려던 찰나 구자겸의 시선이 옆에 놓인 통통하고 윤기 나는 버섯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두툼한 손으로 그 버섯을 집어들어 크게 한 입 베어 물려던 참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다면이 벼락같이 손을 뻗어 구자겸의 두꺼운 손목을 찰싹하고 매섭게 쳐냈습니다. 놀란 구자겸의 손에서 떨어져 진흙 바닥에 뒹구는 버섯을 뚫어질 듯 가리키며 다면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싸늘하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버섯갓에서 누렇고 끈적한 즙액이 흘러나오자 구자겸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면은 행여라도 험한 산길에서 누군가 맹독을 품은 버섯에 손을 댈세라 발끝으로 흙을 벅벅 긁어모아 완전히 파묻어 버렸지요. 이내 치마폭에서 푸르스름한 칫줄기들을 꺼내 들고 차디찬 계곡물로 다가가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씻어냈으며 주위에 널쩍한 강도를 주워 모아 쓸만한 임시 화덕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배를 고른 호송군들은 발치에 떨어진 시퍼런 풀줄기를 집어들고는 또 다른 독초가 아닐까 의심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다 식탐이 많은 호송군 하나가 곤주림을 참지 못하고 줄기 끝을 억세게 씹기 시작했는데 혀끝을 감도는 달착지근한 즙에게 두 눈이 화들짝 휘둥그레졌지요. 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미친 듯이 우적우적 씹어 삼켰고 나머지 사내들도 앞다투어 바닥에 줄기를 주워 허겁지겁 씹어 삼키며 쩝쩝거리는 소리로 적막한 산골짜기를 채웠습니다. 일행이 줄인 배를 채우는 동안 다면은 품 안에서 낡은 은장도를 꺼내 단단한 물풀의 나무 가지를 서걱서걱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깎인 나무 조각들이 투두둑 튀어 올랐고 순식간에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벼려진 훌륭한 작살이 완성되었지요. 작살을 준다면은 치맛자락을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로 얕은 계곡물 속을 향해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물가 한쪽에 이끼 낀 너럭바위 위에는 어린 훤히 턱을 괜 채 의젓하게 앉아 흠속에 매끄러운 나무 조각들을 꺼내 이리저리 돌려보며 세 번째 결구목 조각을 맞추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음새가 맞물리며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훤의 입가에는 해사한 미소가 번졌고 차가운 물속에 서 있는 다면을 향해 고사리 같은 두 손을 흔들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지요. 다면아, 배가 아주 고프니 고기를 많이 잡아오너라. 거울처럼 고요해진 수면 위로 은빛 비늘을 번뜩이며 헤엄치는 산천어의 그림자가 아른거리자 다면은 숨소리조차 완벽하게 죽인 채 작사를 움켜쥔 오른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에 비친 빛이 미세하게 꺾이는 각도를 단번에 알아채는 듯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더니 벼락 같은 속도로 작사를 내리꽂았지요. 촥 하는 날카로운 파차름과 함께 거센 물보라가 튀어올랐고 물속에 박힌 작사를 들어 올리자 팔뚝만한 커다란 민물고기 두 마리가 정확히 꿰뚫려 파닥거렸습니다. 바위 주변에 지쳐 널브러져 있던 호송군들은 다면의 억센 손에 들린 커다란 산천어를 확인하자마자 우아하는 우렁찬 환호성을 터뜨리며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펄떡거리는 고기를 덥석 받아 들고는 미리 달궈둔 돌 화덕 위로 가져가 치직 소리가 나도록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산천어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다 익어갈 무렵 다면은 가장 통통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배 부분에 뽀얗고 연한 살점을 손가락으로 발라내어 입김으로 호호 불어 식힌 다음 훤의 작은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훤히 제비 새끼처럼 입을 쩍 벌려 부드러운 생선살을 넙죽 받아 먹자 다면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헌의 구분 등을 다정하게 토닥거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깊은 산골 매서운 바람차도 끄떡없네. 헌은 입안 구석구석 퍼지는 고소한 생선살을 오물오물 야무지게 씹어 삼키며 기분 좋게 볼록해진 배를 통통 두드리더니 꿈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들어 다면의 눈앞에 쑥 내밀며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가 벌써 반이나 맞추었어. 훤히 흥겨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복잡한 결구목을 한껏 뽐내자 다면은 거칠어진 손으로 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모닥불 반대편에 털썩 주저앉아 남은 산천어의 바삭한 꼬리뼈를 뜯어 먹고 있던 구자겸은 억센 고기의 뼈와 살을 단숨에 발라내는 다면에 기이할 정도로 능숙한 손놀림을 예리한 눈으로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큼큼하며 목청을 가다듬더니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 너머의 다면을 무섭게 응시하며 불쑥 날선 질문을 던졌지요. 내년의 솜씨가 참으로 기이하구나. 깊은 구중궁궐 안에서는 대체 어떤 소임을 맡았던 것이냐. 갑작스러운 추궁의 다면은 벼락을 맞은 듯 흠칫 놀라며 어깨를 굳히고는 재빨리 구자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여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며 화덕에 남은 잿더미를 마른 나뭇가지로 푹푹 쑤시는 신용만 할 뿐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황급히 말을 얼버무렸지요. 소인은 그저 동궁전에서 세자 저하의 하찮은 잔심부름이나 도맡아 하던 미천한 종년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벼슬아치로 지내며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던 구자겸은 다면의 어설픈 대답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낡은 치마 무릎 위에 놓인 굳은 사리 바위처럼 단단하게 박인 거친 손마디를 더욱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거친 손은 화려한 궐 안에서 부드러운 빗자루나 들고 얌전하게 잔심부름이나 하던 평범한 나인의 손이 절대 아니었기에 구자겸의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과 다면을 향한 짙은 의심은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차갑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일행은 그날 밤 계곡가에 몸을 뉘었다가 이튿날 새벽 다시 길을 나섰고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인적 드문 야산 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무너진 담장과 주저앉은 지붕만이 남은 폐가 한 채가 저녁 어스름 속에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는데 밤이슬을 피할 곳이 절실했던 일행은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맴돌던 폐가에서 피로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화덕 곁에 웅크린 채 까무룩 새우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녀의 낡은 저고리 품속에 두꺼운 서책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흘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자겸이 조심스레 다가가 서책을 집어들고 펼쳐보자 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벌어졌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쓰일 법한 복잡한 짜맞춤 도해들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고 뒷장에는 여러 약초들의 독성을 다루는 그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개 궁녀가 결코 지닐 수 없는 깊은 지식이 담긴 서책을 보고 경악한 구자겸이 바닥 소리가 나게 책을 거칠게 덮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짓이오? 선잠에서 번쩍 깬 다면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지르며 구자겸의 손에 쥐어진 서책을 매의 발톱처럼 매섭게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서책을 품고 구자겸을 쏘아보았는데 검은 눈동자에는 지독한 경계심이 횃불처럼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낡은 문풍지가 바르르 떨리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구자겸이 한 걸음 바짝 다가가며 낮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책은 대체 뉘게서 배운 것이며
마마께서는 정령 사약을 받으신 것이 맞소. 그의 예리한 질문이 귓가에 꽂히자 거친 숨을 몰아쉬던 다면은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거칠게 흔들리는 눈동자가 흙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서책을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획 피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는 옅은 흔들림만은 구자겸의 물음이 결코 헛짚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겁게 암시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험준한 산맥을 타넘는 고된 여정이 며칠 동안 쉼 없이 이어졌고 일행은 마침내 첩첩산중을 완전히 벗어나 거친 파도가 울부짖는 바닷가 낡은 선착장에 당도했습니다. 철썩 쏴 하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 검푸른 파도가 뾰족한 갯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지요. 비릿하고 짠 바닷바람이 쌩쌩 불어오자 추위에 어깨를 잔뜩 웅크린 어린 훤이 콜록콜록 기침을 연거푸 토해내며 다면의 따뜻한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면은 자신의 낡은 치마폭과 겉옷 자락을 넓게 펼쳐 아이의 얼음장 같은 작은 몸을 꼼꼼하게 감싸 안으며 매서운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낡은 선착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는데 어른 팔뚝만 한 굵은 동아줄로 배를 단단히 묶어둔 사공들이 손사래를 치며 호송군들의 승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선 탓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바다가 저리 미쳐 날뛰는데 배를 띄우라니 다 같이 용왕님 밥이 될 작정이오. 사공 우두머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구자겸의 미간이 꿈틀거렸고 그는 품속에서 관아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를 쫙 소리가 나게 펼쳐들며 무섭게 윽박질렀지요. 어허, 이 문서를 보고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냐. 당장 배를 내놓지 못할까. 구자겸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지만 뱃사람들은 콧방 귀만 꿰일 뿐 뱃머리를 단단히 동여맨 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거센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낡은 배의 널빤지들이 삐거덕 쾅쾅 불안한 소리를 내어 선착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때 다면이 품에 안은 훤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거센 바람을 뚫고 성큼성큼 선착장 끄트머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시커먼 먹구름이 맹렬히 소용돌이치는 하늘의 징조를 날카롭게 살피더니 뱃머리에 매달린 굵은 돛줄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보며 끈적한 바람의 습기를 맨손으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이윽고 다면이 고개를 돌려 비웃는 사공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딱 2시즌이 옵니다. 2시즌 후면 서쪽 먹구름이 흩어지고 바람이 완전히 잦아들어 바다가 평온해질 것이니 그때 닻을 올리면 되옵니다. 그 당돌한 외침의 사공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실실 비웃음을 터뜨리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치마 두른 아녀자가 부뚜막 연기나 볼 줄 알지 바다 날씨를 어찌 안다고 저리 요망한 소리를 짓거리는가. 그들은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질을 해대며 코웃음을 치고 온갖 비아냥을 쏟아부었지만 다면은 고개를 꼿꼿하게 치켜든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출렁이는 거친 바다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2시즌이 지났을 때 낡은 선착장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지요. 잿빛 하늘을 뒤덮고 있던 시커먼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싹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귓가를 때리던 거친 바람 소리도 씻은 듯 사라져 미쳐 날뛰던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은빛 물결을 되찾았습니다. 찰싹 쏴 하는 부드러운 물결 소리만이 나무 기둥을 맴돌자 사공들은 귀신의
홀린 듯 입을 떡 벌린 채 다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얼빠진 사공들은 구자겸의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허둥지둥 배에 올라타 끼기기기 쇳소리를 내며 무거운 닻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출항 준비가 끝났고 다면이 헌을 등에 꽉 업은 채 삐걱거리는 널빤지를 조심스레 밟으며 배의 갑판 위로 묵묵히 올라섰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뱃머리에 선 다면에 굳은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 보니 아득히 먼 수평선 너머로 짙은 해무 사이를 뚫고 검은 점처럼 스산한 섬 하나가 서서히 불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스산한 섬을 향해 낡은 판옥선이 뱃머리를 돌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던 바로 그때 갑자기 쩍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배 밑바닥 널빤지가 갈라지며 시퍼런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솟구쳐 들어왔습니다. 뱀처럼 노을거리는 파도가 배전을 강타하자 육중한 선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버렸는데 갑판에 널브러져 있던 진보다리들이 기운 쪽으로 쏴 쓸려 내려가 부서졌고 중심을 잃은 호송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배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들어 와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오르자 배 전체가 금방이라도 깊은 바다로 곤두박질 칠 듯 덜덜덜 요동을 쳤지요. 그 갑작스런 충격에 등에 엎혀있던 헌이 비명을 지르며 툭 튕겨 나갔고 기울어진 바닥을 타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면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삐걱거리는 바닥을 박차고 뛰어나가 헌의 옷깃을 낚아채 끌어당겼으며 배전에 부딪히기 직전 아이를 품에 꽉 안고 갑판 위를 한 바퀴 뒹굴었지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면은 요동치는 널빤지를 기어가 중앙의 굵은 도트대 곁으로 다가갔고 거기 묶인 밧줄을 재빨리 풀어내어 헌의 작은 허리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묶어둔 다면은 시퍼런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틈새를 노려보았고 바가지를 들고 허둥지둥 물을 퍼내려다 미끄러져 허우적거리는 사공의 어깨를 확 밀쳐냈습니다. 엉겁결에 사공이 쿵 나동그라지자 다면은 젖은 진보다리를 미친 듯이 헤집어 거칠게 짜인 무명천 뭉치를 끄집어냈지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 뭉치를 두 손으로 꽉 쥔 다면은 물이 솟구치는 널빤지 틈새로 그것을 억세게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파도의 압력 탓에 천이 계속 튕겨 나오려 했으나 다면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갈라진 구멍 속으로 천을 우겨 넣었고 긁힌 손가락이 쓰라려 와도 결코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송 책임을 맡은 무관 구자겸이 비틀거리며 다면의 곁으로 다가와 곁에 나뒹굴던 묵직한 나무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다면이 쑤셔 넣은 천 뭉치 위를 쾅쾅 내리찍듯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다면이 덜덜 떨리는 맨손으로 막아내던 틈새 위로 구자겸의 단단한 나무 막대가 쐐기처럼 박혀 천 뭉치를 빈틈없이 틀어막았고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던 바닷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정도로 확 줄어들었지요. 구자겸은 턱수염에서 비릿한 짠물을 뚝뚝 흘리며 막대를 꽉 누른 팔에 굵은 핏대를 세웠고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간신히 구멍을 틀어막았다는 안도감도 잠시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휘잉 무서운 돌풍이 불어닥치며 돛을 당기고 있던 굵은 돛줄이 툭 하고 속절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진 밧줄이 사나운 채찍처럼 휙휙 허공을 가르며 날뛰었고 팽팽한 지지대를 잃은 육중한 돛대가 쩍쩍 나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꺾여 당장이라도 배를 두 동강 낼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지요. 거대한 돛대가 부러질 위기에 처하자
겁에 질린 호송군들은 창칼조차 내팽개친 채 시퍼런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아비규환 속에서 다면은 널빤지를 누르던 두 손을 떼고 벌떡 일어나 허공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굵은 밧줄 끝을 간신히 낚아채어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지요. 다면은 젖은 두 발을 널빤지 틈새에 단단히 박아 넣고 이 악물고 버티며 바닥에 엎드려 있던 구자겸을 향해 끊어진 밧줄의 반대편을 잡으라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어서 반대쪽 밧줄을 잡으시오. 다면의 다급한 외침에 구자겸이 번쩍 고개를 들었고 다면은 손에 쥔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칭칭 감아 묶은 뒤 온몸의 체중을 뒤로 실어 쓰러지려는 돛대를 억척스럽게 버텨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자겸 역시 질척이는 바닥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반대편으로 뱀처럼 미끄러져 내려가는 밧줄을 맨손으로 덥석 틀어쥐었으며 핏대가 시퍼렇게 솟은 두 팔로 밧줄을 어깨에 걸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뒤로 힘껏 당겼습니다. 구자겸과 다면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밧줄을 당기자 쩍쩍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쓰러지려던 돛대가 끼기기깅 마찰음을 내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지요. 거센 강풍이 펄럭이는 도천을 무자비하게 때리며 두 사람을 당장이라도 바다로 날려버릴 듯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젖은 갑판을 두 발로 꽉 박차고 버티며 기어이 휘어진 돛대를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워 고정시켰습니다. 요동치던 돛대가 단단히 고정되고 배가 기적처럼 균형을 되찾자 바다를 집어삼킬 듯 날뛰던 사나운 파도도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배전을 가볍게 찰싹거리는 부드러운 물결로 바뀌었지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사공이 비틀비틀 일어나 서둘러 나무 키를 돌려 방향을 꽉 잡자 이 낡은 판옥선은 마침내 순풍을 타고 검은 섬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던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구름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달빛이 소금기에 절어 엉망이 된 배 위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굵은 돛대에 기댄 채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던 구자겸이 조심스레 다면의 곁으로 다가왔고 주위를 경계하듯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호송군들을 힐끗 살핀 뒤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섬에 닿거든 너희 두 사람의 밧줄을 풀고 달아날 길을 열어주겠노라. 구자겸의 입에서 흘러나온 뜻밖의 말에 다면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굳은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으나 그 짙은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엿보이지 않았기에 가만히 숨을 고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묵직한 침묵 속에서 배가 스산한 섬을 향해 스르륵 나아가던 중 마침내 뱃머리가 거친 모래사장에 쿵 하고 부딪히며 드르륵거리는 육중한 마찰음과 함께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거친 반동에 사람들의 몸이 크게 휘청거리자 뱃머리에서 뛰어내린 호송군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곧장헌과 다면의 등을 떠밀어 무트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자겸은 슬며시 다가와 두 사람의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의 매듭을 헐겁게 풀어 힘만 주면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는 다시 시치미를 떼며 무리 속으로 돌아섰지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차가운 모래밭을 지나 인적 끊긴 섬의 깊은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무성한 억새가 바짓단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스산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장서 걷던 호송군들이 멈춰 선 곳은 지붕 기와가 절반 이상 날아가 앙상하게 썩은 석가래를 드러낸 낡은 빈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확 밀려왔으며 구멍난 문풍지 사이로는 무언가 바닥을 긁어대는
찍찍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지붕 틈새로 쏟아지자 곤줄인 쥐떼가 시커먼 무리를 지어 썩은 기둥 밑동을 갉아먹는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고, 빗물이 고여 진흙탕처럼 변해버린 방바닥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여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었지요. 참혹한 꼴에 다면이 주춤거리던 그때 덩치 큰 호송군 하나가 낡은 오두막의 문짝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썩은 문짝이 우지끈 부서져 나뒹굴자 호송군들은 자비 없이 헌과 다면의 어깨를 밀쳐 끔찍한 방 안으로 쳐넣었지요. 중심을 잃은 헌이 미끈거리는 진흙 바닥에 엎어지며 철푸덕 소리를 내었고, 차갑고 축축한 오물이 연약한 두 손을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험난한 뱃길에서도 두려움을 삼키던 어린 헌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가늘게 떨리는 두 팔로 다면의 허리를 꽉 끌어안은 채 낡은 저고리 자락에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묻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다면은 덜덜 떠는 헌의 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고, 이내 치맛자락을 걷어붙인 채 방 한 구석에 널브러진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양손에 쥔 굵은 나뭇가지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자 붉은 눈을 번뜩이던 쥐떼가 찍찍거리며 구멍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지요. 쥐들을 몰아낸 다면은 부서진 널빤지를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악취가 피어오르는 질척이는 진흙과 썩은 지푸라기들을 문 밖으로 쉴 새 없이 긁어내어 간신히 누울 만한 평평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진보다리에서 이불을 짓다 남은 무명천 조각들을 꺼내 들었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파고드는 벽에 갈라진 틈새마다 천을 뭉쳐 넣고 꾹꾹 눌러 꼼꼼하게 바람길을 차단했습니다. 그 사이 오두막 바깥에서는 구자겸이 어둠에 잠긴 폐촌을 뒤져 낡은 우물을 찾아내었고, 이끼 낀 두레박으로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통을 들고 다가온 구자겸은 흙바닥을 긁어내며 사투를 벌이는 다면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말 없이 문지방 앞에 맑은 물통을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이윽고 그는 몸을 돌려 웅성거리는 호송군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걸어갔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죄인들을 섬에 내려놓는 것으로 끝났으니 당장 배로 돌아가 출항 준비를 서둘러라. 그의 호령의 호송군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흩어졌고, 횃불을 든 무리들이 썰물처럼 모래사장을 향해 빠져나가며 오두막 주변은 다시금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방 안을 정리하던 다면의 시선이 문득 오두막 한가운데를 떡하니 버티고 선 굵은 기둥 하나에 머물렀는데, 기와가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지는 와중에도 그 기둥만은 비정상적일 만큼 크고 온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보니 그것은 귀하디 귀한 최고급 오동나무였으며, 썩은 내 진동하는 폐가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끄럽고 단단한 나뭇결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다면이 그 기이한 오동나무 기둥을 유심히 어루만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훌쩍거리던 헌이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허리춤에 찬 작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어린 헌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한양에서부터 품고 온 오동나무 결구목 조각들이었는데,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헌은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이리저리 나무 홈을 맞추며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으려 낑낑대고 있었지요. 이내 헌의 손끝에서 어긋나 있던 나무 틈새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마지막 조각이 빈 공간으로 매끄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며 나무 토막들이 서로 빈틈없이 맞물려 반듯한 육면체의 형태를 띠었고, 탁 하는 가벼운 소리 대신 쿵 하고 방 안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폐가 안에는 찰나의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밖에서 망을 보듯 삐걱이는 대문가에 서 있던 구자겸은 발밑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기이한 울림에 흠칫 놀라며 오두막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쌩쌩 소리를 내며 부서진 문짝을 덜컹덜컹 흔들어대자 그는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며 질척이는 방 안으로 반보쯤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는 자신의 허리춤을 뒤적거리더니 거친 삼배실로 얽어 만든 투박한 비상식량 주머니를 끄집어내어 묵묵히 다면을 향해 불쑥 내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딱딱하게 굳은 밥풀과 말린 산나물들이 부딪히며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주머니를 쥔 구자겸의 손마디는 긴 호송길의 고단함을 증명하듯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요. 다면은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그 묵직한 주머니를 건네받으며 겉으로는 차갑게 굴면서도 속으로는 어린 핏줄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의 말없는 걱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면은 두 손으로 그 소중한 식량 주머니를 꽉 감싸 쥐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진흙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구자겸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먼지가 뒹구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툭툭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감사의 인사가 파르르 떨리는 어깨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지요. 구자겸은 다면의 정수리를 묵묵히 내려다보다가 애써 시선을 허공으로 돌려버렸는데 굳게 담은 입술이 무언가 당부의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이내 깊은 주름만 남긴 채 꾹 닫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비옷을 거칠게 뒤집어 쓴 호송군들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허, 하늘꼬라지가 심상치 않은데 어서 배를 띄우지 않고 뭣들 하시오. 날카로운 외침이 칼바람을 타고 오두막 안까지 들이닥쳤고 그들은 질척거리는 진흙탕 바닥을 첨벙거리며 집신 바닥으로 지시기듯 발걸음을 옮겨 선착장이 있는 언덕 아래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거센 갯바람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호송군들의 거친 숨소리가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뒤섞여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자겸은 밖에서 들려오는 독촉 소리에 흠칫하며 발걸음을 때려다 말고 마지막으로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는 어린 훤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훤의 창백하게 질린 두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작은 두 손에는 방금 전 완벽하게 맞추어낸 정육면체의 결구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구자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어린 왕족을 척박한 섬에 내버려두고 떠나야만 하는 사내의 깊은 회한이 일렁였으나 이내 그는 이를 아그작 소리가 나도록 악물고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서 언덕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지기가 무섭게 새카만 먹구름이 덮쳐오며 거센 폭풍우가 미친 듯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고 번쩍하며 번갯불이 무너져가는 오두막 안을 섬뜩하게 비추었지요. 구멍이 난 초가지붕 위로 굵은 빗방울들이 후두둑 소리를 내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더니 이내 썩어 문드러진 석갈의 틈새를 뚫고 누런 흙탕물이 섞인 비가 방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흙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찬바람이 파고들며 우웅거리는 기괴한 풍절음을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훤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엔 빗줄기와 천둥 소리에 그만 사색이 되어 자지러지게 놀라 몸을 흠칫 떨었습니다. 훤은 자신의 손에 든 소중한 결구목이 비에 젖을 새라 서둘러 품속 깊이 끌어안고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비가 덜 들이치는 캄캄한 방구석으로 기어가 짐승처럼 몸을 한껏 웅크렸지요. 그의 좁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이미 흠뻑 젖어버린 비단 옷가지에서 구정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추위에 턱이 떨리며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빗소리 사이로 애처롭게 섞여 들렸습니다. 급기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질려 와들와들 떨던 헌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두 주먹으로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이 무섭고 척박한 곳에서 우리 둘이 대체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헌에 갈라진 목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나올 만큼 처절했지요. 사방에서 비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폐가의 현실은 어린 왕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헌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엉엉 소리내어 통곡을 쏟아내었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면은 천장 구멍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망설임 없이 헌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무명 저고리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발목까지 시커먼 진흙이 튀어 엉망진창이었지만 걸음걸이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다면은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는 헌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흙먼지가 묻은 거친 손으로 헌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차가워진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다면의 다정한 손길이 닿자 헌의 이가 부딪히던 소리가 신기하게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면은 두 팔을 크게 벌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떠는 헌의 작은 몸을 단숨에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헌의 몸무게가 실리자 다면의 허리가 휘청거리며 집신이 진흙 바닥에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리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물이 고인 바닥을 첨벙첨벙 밟고 걸음을 옮겼지요.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을 향한 곳은 비바람이 거세게 들이치는 중에도 흔들림 없이 오두막 한가운데를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굵은 오동나무 기둥 앞이었습니다. 기둥 가까이 다가가자 비릿한 흙냄새 사이로 은은한 오동나무 향기가 훅 끼쳐왔고 다면은 거대한 기둥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기둥 앞에 우뚝 멈춰 선 다면은 품에 안긴 헌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헌은 눈물 젖은 붉은 눈망울로 다면의 결연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이 애지중지 품고 있던 완벽한 정육면체의 결구목을 천천히 그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나무 토막들이 서로 빈틈없이 꽉 맞물려 만들어진 그 결구목은 빗물에 살짝 젖어 더욱 짙고 윤기 나는 흑갈색을 띠고 있었으며 다면의 손끝에 닿는 순간 오동나무 특유의 단단하고 묵직한 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면이 한 손으로는 헌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쥐고 있던 결구목을 옷깃에 문질러 물기를 닦아낸 뒤 굵은 오동나무 기둥의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단단한 나무의 결을 따라 슥슥 마찰음을 내며 아래로 향하던 찰나 매끈하게만 보이던 나무 껍질 한 구석이 딸깍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갔지요. 다면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짓누르며 밑으로 쓸어내리자 두껍고 단단한 나무 껍질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사각형 모양의 깊은 홈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깊은 홈을 서늘하게 응시하던 다면은 쥐고 있던 결구목을 그 입구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그것을 단단히 트어쥐고 있었으며 굵은 기둥에 파인 홈과 결구목의 각이 어긋남 없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천천히 힘을 주어 안쪽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지요. 결구목이 제자리를 찾은 조각처럼 스윽 마찰음을 내며 기둥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젖은 오동나무가 빈틈없이 맞물리며 내는 뻑뻑하고 묵직한 소리가 낡은 오두막 내부를 무겁게 짓누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곁에 선 어린 헌은 다면에 손길이 떨어진 것도 모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두 손을 꽉 모아 쥐었으며 다면의 손끝과 기둥이 닿은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지붕에 썩은 볏짚과 널빤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투둑투둑 파열음을 내고 있었지만 헌의 귓가에는 오직 미세한 나무 마찰음만이 거대하게 증폭되어 들려올 뿐이었고 두 눈동자는 기둥 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결구목의 자취를 조차 쉴 새 없이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지요. 결구목이 홈의 끝자락까지 깊숙이 들어가 턱 소리와 함께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되자 다면은 밖으로 튀어나온 결구목의 모서리를 움켜쥔 채 오른쪽으로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다면의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툭 붉어져 나올 만큼 억센 힘이 가해지자 꿈쩍도 하지 않던 결구목이 끼기익 하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내 기둥의 깊숙한 내부 어딘가에서 쇠붙이가 무겁게 움직이는 듯 둔탁한 쇠소리가 우웅거리며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소름 돋는 쇠소리가 귓전을 때림과 동시에 낡고 허름한 오두막에 바닥 전체가 부르르 떨리며 요동을 치기 시작했지요. 삐걱거리는 마루 널빤지 틈새에 쌓여있던 썩은 먼지들과 짐승의 털 뭉치들이 진동을 타고 허공으로 부옇게 피어올랐으며 천장에 매달려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거미줄마저 좌우로 흔들리며 툭툭 끊어져 내리는 바람에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흙먼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의 진동이 절정에 달해 발바닥이 저릿해질 무렵 다면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훔쳐낼 새도 없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던 결구목을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돌린 후 체중을 실어 깊숙이 꾹 눌렀습니다. 다면의 몸무게가 실린 결구목이 기둥 속으로 완전히 파묻히는 순간 쿵 하는 파열음과 함께 기둥 속에서 철컥하고 거대한 걸쇠가 튕겨나가는 듯한 파공음이 터져나와 오두막 전체를 거세게 뒤흔들었지요. 예상치 못한 폭음과 함께 발밑에 널빤지가 출렁이자 숨을 죽이고 버티던 헌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뒷걸음질을 치다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쌓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와중에도 헌은 바지춤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을 짚고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으며 겁에 질린 시선은 여전히 기둥 앞에 우뚝 서 있는 다면의 뒷모습에 박힌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린 헌이 놀란 숨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이번에는 다면이 서 있는 굵은 기둥과 연결되어 있던 오두막의 뒷벽 전체가 쩌저적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세로로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수십 년 묵은 흙벽돌과 썩어 문드러진 나무 판자들이 얽혀 있던 뒷벽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치듯 중앙을 기점으로 쩍 갈라지더니 기기기익 하는 육중한 쇠소리와 함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듯 천천히 양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려갔습니다. 갈라진 흙벽의 틈새가 넓어지며 벌어질 때마다 그 안쪽에 짙은 어둠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으며 차갑고 음산했던 오두막 내부는 순식간에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오느라 뼛속까지 시려오던 헌의 뺨 위로 틈새를 뚫고 밀려나온 훈훈하고도 마른 장작 타는 냄새를 품은 온기가 훅 끼쳐오자 헌은 바짝 얼어붙어 있던 어깨를 움츠리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턱을 덜덜 떨었지요. 벽이 완전히 양옆으로 물러나며 어른 한 명이 거뜬히
드나들 만한 통로가 만들어지자 일렁이는 불빛 너머로 해진 가롯을 걸쳐 입은 늙은 어부 복장의 사내가 한 손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치켜든 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살과 턱 밑까지 자라난 흰 수염은 바닷바람에 찌든 늙은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횃불의 자루를 꽉 쥐고 있는 마디 굵은 손가락과 굳은 살은 그가 필시 나무를 다루는데 평생을 바친 대목장 모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그는 다름 아닌 다면이 품고 있던 서책 속자 맞춤 도해를 몸소 가르쳐준 은밀한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모군은 들고 있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려 흙먼지를 뚫고 서 있는 다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다른 한 손으로 턱 밑까지 자란 수염을 어루만지며 입가에 빙글에 인자한 주름을 지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늦었구나. 그의 입을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늙은 고목처럼 낮고 묵직하게 텅 빈 오두막 안을 울려 퍼졌으며 그 태도는 거대한 비밀 공간이 굉음을 내며 열린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평온하기 그지없었지요. 모군의 짧은 인사가 허공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틀어쥐고 있던 횃불의 불길이 갑자기 문틈 사이로 불어 닥친 차가운 바람에 휘청이며 붉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모군이 횃불을 거두며 갈라진 벽의 한쪽으로 한 걸음 천천히 물러서자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일렁이는 불빛 뒤로 수놓은 모란 꽃이 금실로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문양의 비단 치맛자락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어둠 속에서 나타났지요. 일렁이는 횃불 빛을 머금은 하얀 버선발이 낡은 흙바닥 위로 툭툭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이는 사약을 받고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묻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헌의 생모 패비 민씨였지요. 비참한 꼴로 귀양길을 떠나온 어린 세자와는 달리 단정한 자태에는 대궐 안주인의 기품이 흘렀고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굵은 눈물방울이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헌은 호련히 나타난 여인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칠게 부르튼 두 손으로 눈을 벅벅 비비며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기적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지요. 패비민 씨는 짐승처럼 꺽꺽 울음을 터뜨리며 흙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는 가냘픈 두 팔을 벌려 아이를 향해 간절하게 내밀었습니다. 어마마마. 가슴 속에 참아왔던 참혹한 서름이 터져 나온 헌이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달려가 어머니의 품속을 왈칵 안겨들었습니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거세게 부딪혀 온 아이의 몸뚱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은 패비민 씨는 낡은 오두막 지붕이 떠나가라 목 놓아 통곡했지요. 그녀는 헌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흙탕물로 엉망진창이 된 볼을 명주 소매 끝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 애달픈 상봉을 지켜보던 다면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친 돌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커다란 큰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소인다면 마침내 세자 저하를 모시고 무사히 당도하였사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지독한 떨림과 함께 텅 빈 공간을 채우자 다면의 고개가 쉴 새 없이 가늘게 떨렸지요. 패비민 씨는 황급히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 집신이 다해져 상처가 난 다면의 발과 갈기갈기 찢어진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이리도 끔찍한 길을 어찌 견뎌냈단 말이냐. 참으로 미안하구나. 패비민 씨는 상처투성이가 된 다면의 손등에 고운 얼굴을 푹 묻은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한 소리를 내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깊게 파인 상처 위로 뚝뚝 떨어지자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다면 역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지요. 그때 횃불을 쥐고 섰던 대목장 모군이 흙벽 너머의 훤한 공간을 가리키며
쿵쿵 울리는 소리를 내며 앞장섰습니다. 이곳은 완벽하게 안전하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밖은 아직 비바람이 매섭사옵니다. 모군의 손짓을 따라 조심스레 벽 너머를 바라본 허는 낡은 오두막과는 완전히 다른 눈부신 별천지에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척박한 무인도 한가운데 수년에 걸쳐 지어둔 거대한 안식처가 찬란한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이지요. 낯선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허는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훈훈한 열기에 놀라 방 안을 두리번거렸는데 드넓은 방 안은 윤이 나는 장판이 깔린 따뜻한 온돌이 데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서책과 붓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깥의 폭풍우가 무색하게 안락한 기운이 맴도는 그곳은 마치 한양 궁궐의 동궁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놀라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요. 패비민 씨는 주변을 둘러보는 헌의 손을 쥐고 아랫목으로 이끌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거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하, 이 모든 일은 역도들의 눈을 피하고자 어미와 다면이 오래전부터 목숨 걸고 꾸며온 거짓 유배였사옵니다. 충격적인 진실에 훤히 숨을 헉들이켜며 고개를 치켜들자 다면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춥고 무서운 밤마다 자장가로 불러들였던 구름 넘어 지은 집이라는 노랫말이 바로 모군 어르신께서 지어두신 이 거대한 비밀 공간을 뜻하는 암호였사옵니다. 소인은 본디 마마의 명을 받아 어릴 적부터 은밀히 무예와 약초학, 건축술을 두루 익힌 호이였사온데 세자 저하의 유모로 궁에 들어와 오늘만을 기다려왔사옵니다. 헌은 낡은 움막에서 귓가에 맴돌던 노랫말이 생존을 향한 굳은 맹세였음을 깨닫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지요. 모두가 젖은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모군이 커다란 나무 손잡이를 다시 한번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끼기기기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톱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발밑을 진동시키더니 양옆으로 열려있던 오두막의 벽면이 미끄러져 내려와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빈틈없이 닫혔지요. 톱니가 맞물린 두꺼운 나무벽은 밖에서 보면 그저 세월에 썩어 문드러진 폐가로 위장되어 천하에 그 누구도 이 지하에 왕실의 전각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나무벽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히고 나자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순식간에 두꺼운 장벽에 막혀 아득하게 먼 곳의 메아리처럼 먹먹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한가운데 켜진 호롱불이 고요하게 일렁이며 네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당도했다는 안도감이 꽁꽁 언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지요. 그러나 평화롭고 따스한 순간도 잠시 어린 세자를 지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험로를 헤쳐 온 다면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점 잃은 두 눈이 스르르 감기고 거친 숨소리가 멎어들더니 마침내 팽팽하던 생명줄이 툭 끊어져 버린 것처럼 픽 소리를 내며 따뜻한 장판 바닥으로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바닥을 크게 울리자 곁에 서 있던 모군이 황급히 몸을 날려 다면에 어깨를 받쳐 안았고 패비 민 씨는 치맛자락이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의 창백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린 세자 헌도 화들짝 놀라며 작은 두 손으로 차가운 손등을 꽉 움켜쥐었지요. 모군이 맥을 짚어보더니 탈진한 것이라며 이부자리를 폈고 패비 민 씨는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 무명옷으로 갈아입혔으며 모군은 당귀를 약탕기에 붓고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한참 뒤 하얀 김이 슉슉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자 훤히 두꺼운 헝겊으로 손잡이를 쥐고 조심조심
다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헌은 사기 그릇에 약물을 따라낸 뒤 은수저로 듬뿍 떠서 호호 불어시켰지요. 그러고는 다면의 입가에 은수저를 바짝 가져다 대고 따뜻한 약물이 스며들도록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마른 입술 사이로 약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 울려 퍼졌고 헌은 행여나 흐를세라 솜의 끝으로 턱 밑을 닦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은수저가 입술에 닿았을 때 그녀의 파르르 떨리던 긴 속눈썹이 들리며 초점 잃은 눈동자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자신에게 약을 떠먹여 주고 있는 이가 다름 아닌 세자 저하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면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녀는 헉소리를 내며 이불을 밀쳐내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터라 상체를 일으키자마자 현기증에 사로잡혀 털썩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헌은 깜짝 놀라 은수저를 내려놓으며 어깨를 부축했지요. 그때 옆에서 패비민 씨가 두 손으로 다면의 어깨를 꾹 내리누르며 단호하게 다독였습니다. 눈가에는 붉은 핏발이 서려 있었으나 표정만큼은 따스하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려 애쓰지 말거라. 험난한 사선을 넘어 예까지 오면서 너는 이미 종의 신분을 벗어던졌느니라.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이를 살려낸 은인이자 이제부터는 피를 나눈 가족이니 편히 쉬거라. 그 자애로운 선언이 좁은 방 안을 묵직하게 울리자 다면에 커다란 눈망울에 맺혀 있던 눈물이 마침내 둑이 터지듯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면은 끄끄거리는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두 주먹을 꽉 쥐어 이불자락이 찢어질 듯 움켜잡은 채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거렸고 바닥을 적시는 눈물방울들이 톡톡 소리를 내며 떨어졌으며 헌과 패비민 씨는 그저 말없이 다면의 등을 토닥이며 상처난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끔찍한 밤이 지나고 매서웠던 한겨울의 추위도 차츰 누그러지며 비조도에 숨겨진 지하 안식처에도 서서히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모군이 일어나 천장에 달린 참나무 통풍구 덮개를 향해 다가갔지요. 그가 양손으로 나무 손잡이를 움켜쥐고 밀어 올리자 삐거덕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통풍구가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좁은 틈새를 뚫고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먼지 알갱이들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어두웠던 공간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닿은 구석에는 헌이 품에 안고 온 조각난 오동나무 결구목들이 놓여 있었는데 헌은 벌떡 일어나 나무 토막들을 향해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묵직한 조각들을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끼워 맞추며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를 냈지요. 헌은 자신이 아끼는 결구목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운을 차린다면은 헌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낡은 서책과 먹 그리고 붓을 꺼내어 바닥에 정갈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워주었지요. 이내 다면이 붓 끝에 먹물을 묻혀 서책의 여백 위에 새로운 별자리들을 유려한 선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옆에는 오동나무 결구목을 이용해 튼튼한 집을 짓는 짜맞춤 도면을 꼼꼼하게 채워나갔습니다. 헌은 눈을 반짝이며 완성되어 가는 도면들을 쳐다보았고 별자리와 짜맞춤 술에 푹 빠져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반대편 화로 앞에서는 패비민 씨와 모군이 나란히 앉아 평화로운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군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사기 그릇에 담아 건네자 찻잔이 부딪히며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났고 하얀 김 너머로 패비민 씨의 어깨가 부드럽게 이완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 안식처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천리의 고난과 매서운 눈보라가 멎어버린 비조도의 가파른 절벽 위로 참으로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따뜻한 연기가 통풍구를 타고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니 이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든 산봉우리의 하얀 구름대와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하늘을 향해 평화롭게 흩어지고 있었지요.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로 남쪽 바다에서 불어온 따스한 바람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절벽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이 차가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채 지난 겨울 내내 앙상하게 말라붙어 있던 나뭇가지들을 어루만지고 지나가자 마치 기적처럼 굳어있던 나뭇가지 끝에서 연두빛 푸른 새싹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숨결을 뿜어내기 시작했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된 헌신과 지혜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세자 헌을 지키기 위해 다면은 쏟아지는 무자비한 산사태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얇은 속적삼마저 기꺼이 벗어주며 온기를 나누었고 굶주린 호송군들 앞에서도 숨겨둔 약초학 지식을 발휘해 모두의 목숨을 구했던 장면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남몰래 품고 있던 비범한 지혜였습니다. 낡은 폐가의 기둥에 작은 결구목을 정확히 맞추어 숨겨진 공간을 열어냈을 때 절망의 끝이라고만 여겼던 유배지는 사실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패비 민씨와의 극적인 재회는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숭고한 보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다면을 이제는 왕비와 어린 세자가 정성껏 보살피는 마지막 모습은 진심을 다한 희생은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따뜻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팍팍한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듯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인적 없는 절의 고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만 같은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마음과 차곡차곡 쌓아온 삶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험난한 위기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힌 절망의 문 앞에서도 우리가 지고 있는 작은 진심 하나가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너머 지은 집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진 비바람이 거친 뒤에 나타나는 따뜻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